수색 작업 또한 일반 목청에 비해 더 고되다고 하는군요. 글쎄요, 구멍난 자리 찾는데 소나무나 참나무과 이런 과들은 안에 좀 그래도 단단하니까 그 안에 구멍이 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친구야! 거기 넘어가지 마라. 아, 이거 아는 형님이 있는 산인데 그래도 한번 뒤져본다고 여기까지 왔어요. 저 너머에는 다른 분 거예요. 언제든 길을 잃을 수 있어 늘 조심을 해야 한답니다. 저쪽 넘어가면 안 돼. 아, 그래? 네, 넘어가면 안 돼. 아. 거기는 산도가 틀려. 산에 들어오면 또 뭐 경계가 불문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또 이렇게 잘 모를 때가 있어. 이렇게 가다 보면. 종일 계속되는 산행에 두 사람의 몸은 천근만근. 하지만 소나무 목청이 있는 곳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아, 어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찾는 게. 아, 못 찾으면 어떡하지? 못 찾으면 어떡하죠? 귀한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 법.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발길을 재촉해 보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찾았다. 찾았어. 석청보다 2배 귀하고 목청보다 100배 귀한 우리가 찾던 1%의 소나무 목청입니다, 이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죠. 드디어 소나무 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벌떼를 찾았습니다. 토종 벌들이 군락을 이루어 은신처를 철동같이 지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게 보기가 힘들다는 건데. 와, 이게 대단하네. 그렇지. 이게 전설의 꿀이다. 이게 석청보다 2배 보기가 힘들다. 힘들어요, 이게. 하지만 모든 나무가 꿀을 가득 담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벌을 발견했다고 해서 쉽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혹여나 허탕일까 마음이 조급해진 작업자들의 손이 바빠집니다. 이게 1% 꿀. 바로 소나무 목청입니다. 와. 첫눈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드디어 나무 안에 숨겨져 있던 소나무 목청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번 끓여볼게요. 시커멓습니다. 엄청 오래 묵었습니다. 이게 밀랍이 시커멓다는 이유는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듣던. 아, 이거 봐. 응? 야, 소나무 이게 그러구나. 야, 향 봐라, 향. 이제 아, 향이 죽이지 않아. 솔향이 가득해요. 진짜. 이게 그 뇌에 쫙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솔향이. 산삼보다 더 귀하다는 소나무 목청. 육각형 벌집이 진한 갈색빛 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케이. 야, 꿀 봐. 자연이 주는 값진 선물. 수년째 숙성된 목청이 긁어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일단 벌 먹을 걸 냉동 차고. 이제 좀 닫읍시다. 이야. 문 닫고 흙으로 발라주.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작업. 나무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도 잊질 않습니다. 살충 같은 게 들어가면 더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줘야지 얘네들이 다 나중에 되면 안 물어갖고 튼튼한 나무를 자랄 수 있습니다. 야, 부자다. 꿀부자 됐네. 야, 한 15kg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5kg. 야, 이거는 석청 가격보다 좀 더 높아요, 이게. 꿀 상태도 좋잖아요, 그죠? 키로당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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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아마.
촘촘하고 정교하게 꿀을 머금은 소나무 목청. 발견하는 것도 어렵고 채취하는 것도 어려워 값이 무척 비쌉니다. 솔향이 쫙 배 있어요. 꿀에. 그래서 더 색다를 거예요 아마 느낌이. 코로나요 안녕. 두 사람은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채취한 목청에서 빨리 꿀을 내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꿀 떨어진다 꿀. 긁어야지. 이걸 지금 으깨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으깨면은 애벌레가 터져갖고 꿀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꿀을 내리는 작업 역시 100% 수작업. 기계로 돌릴 양이 안 되잖아요. 자연산 꿀은 너무 소량이라. 그래서 그냥 전통 방식대로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지금.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 자연 그대로 꿀이 흘러내리기만을 기다려 불순물을 걸러내 완성을 한다고 합니다. 찐득찐득한 진액이 다른 꿀과는 비교 불가. 이게 바로 맛도 영양도 한 수 위라는 자연산 야생 꿀 목청입니다. 특히 소나무 목청은 워낙 귀하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라는군요. 이번에는 한번 목청 갖다가 목청 줄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녹여서 꿀이 막 흐르죠. 목청은 영양소가 풍부해 산삼에 버금갈 정도로 귀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양이면 충분할 것 같죠? 동의보감에 따르면 목청은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눈과 귀를 밝게 한답니다. 이게 2년 된 겁니다. 이게 한 2년 정도 되면 이렇게 숙성이 돼갖고 이렇게 시커멓게 우러나요. 꿀 밀랍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시커멓게 우러나요. 이렇게. 말벌과 말벌의 집 노봉방입니다. 잡았는데 벌써 잠깐 사이에 이렇게 부화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독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얘네들 무조건 그래도 잡아요. 말벌의 독은 일반 양봉벌보다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섭취하는 건 절대 금물. 요즘 이 말벌 덕분에 벌집을 찾는 사람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는데요. 벌초하다 가신 거예요? 예. 쏘는 데는 없어요? 없습니다. 다행이네. 안 쏘이신 게. 저기 앞 저기. 이거 걸쳐하다가 마른데. 예. 안 하셨네, 저기는. 특히 벌초 시기에 무덤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말벌은 사람의 발걸음이나 예초기 진동이 전달되면 공격할 확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는데요. 얼마 전에는 전국에 벌쏘임 사고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걸쳐하다가 이 외치기로 이래 하는데 저기 막 벌이 날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일반 그 땅벌도 아니고 보니까 큰 말벌이 그건 것 같아서 그냥 뭐 나와버렸지. 이거 등에는 이렇게 크게 달리가 있던데 여기는 왜 땅속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같이 묘지 같은 데 있을 때는 참말벌하고 장수말벌이 많이 존재를 해요. 예. 지금 보니까는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참말벌이라는 말벌이에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벌은 약 2천여 종. 가장 조심해야 할 벌은 바로 이 말벌들입니다. 머리나 이런데 기도기관에 가까운 데 쏘였을 때는 기도가 막혀갖고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올해는 기후 변화로 인해 말벌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어 더욱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폭우로 먹이가 부족한 까닭에 말벌 출몰도 더 많아졌답니다. 말벌과의 사투에 있어서 단단한 채비는 필수. 말벌이 옷 사이로 들어오지 못하게 온몸을 한 겹 한 겹 꽁꽁 감싸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틈이 있으면은 다 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틈을 다 메꿔줘야 돼요. 말벌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자 귀신같이 위험 신호를 감지한 말벌들이 일제히 공격 태세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기 왔다고 생각이 드니까는 지금 벌들이 엄청 나왔네. 말벌집이 작다고 방심은 금물. 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수의 말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때로 달려들어 공격하기 때문에 빨리 생포하는 것이 관건. 말벌을 어느 정도 포획하고 나면은 공격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말벌집을 제거해야 한답니다. 집이 보이죠? 여기 집입니다, 이게. 무덤 아래 땅속 깊이 제 집인 양 털을 잡은 말벌. 말벌집이 2단으로 단단하게 쌓여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점점 갈수록 세력이 점점 커져요. 이게 숫자가 2배, 3배 이상 커져요. 꿀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사람한테 이제 피부에 닿으면 침이 박히는데 이 말벌 같은 경우는 침이 안 뽑혀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람한테 여러 번 공격할 수 있어요. 말벌은 독을 내뿜을 뿐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독침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특징. 이대로 두면 사람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제거를 서둘러야 한다는군요. 이거는 애벌레 보이죠? 애벌레가 이제 성장을 하면 이렇게 막을 쳐요. 이게 벌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막 깨어난 말벌이라도 독을 갖고 있으니 조심을 해야 한답니다. 지금 벌초 시즌이 이제 다가오면서 이제 신고가 들어오니까 요만한 거지 한참 때는 벌이 어마어마해요. 벌집도 크고. 그러면 이 많은 벌들이 사람한테 달려든다고 하면은 더 치명적이겠죠? 살충제까지 뿌려주고 나면 비로소 말벌집 제거가 끝나는데요. 여왕벌이라고 이게. 아, 그 여왕이에요? 네. 여왕벌이 생존을 해버리면은 같은 곳에다 또 질 수 있기 때문에 여왕벌을 제거하고 벌집을 끄집어내야지 벌집 제거가 완성된 거예요. 깔끔하게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아, 장갑에도 물이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 퉁퉁 부른 손. 시원하다. 보호복을 벗으면 천국이 따로 없다는군요. 한참 할 때는 막 한 안에 온도가 한 40도에서 한 45도 정도 될 거래요. 네? 재보진 않았는데 엄청나. 찜질방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부터 도심 속 한 아파트 단지에 말벌이 출몰하기 시작해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에 퇴치가 시급한 상황. 지금 보이죠 저기? 네. 동그랗게. 동그랗게. 동그랗게요? 아, 저기요, 저기. 동그랗게 있잖아. 네. 위에 올렸다가 올려서 내릴게요, 그러면. 살살 내려야지. 살살 벌집은 안 건드리고. 예. 제가 벌집은 제거할 거니까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말벌집은 아파트 단지 사이에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있었는데요. 1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래종 등검은 말벌집입니다. 우리 쪽에 아파트 주변 물어보면 우리 아파트는 벌이 유독 많고 옛날 뱀도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좀 많이 좀 고생했죠. 다른 말벌과는 달리 도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탁월한 등검은 말벌은 발견 즉시 제거해 다른 곳에서의 번식을 막아야 하는데요. 장갑이 내려가서 쏘이는 경우가 여태까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묶었는데 그거 뭐예요? 지금 벌집을 담을 벌집 전용 비닐봉투. 서둘러 작업 태세를 갖추고 말벌집 가까이 다가갑니다. 위험한 작업인 만큼 작업자들 간의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답니다. 나왔다. 벌집 크네. 나왔다. 한눈에 보아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말벌집.
벌집이 상당히 커요. 위험하니까는 좀 분들은 저쪽으로 가주세요. 벌이 공격하네, 공격. 네, 벌이 공격합니다. 이미 이곳에 등검은 말벌이 상당한 세력을 지녔음을 증명해 줍니다. 흥분한 등검은 말벌들의 공격이 시작되고 인정사정 없는 말벌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작업자.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무차별한 말벌들 공격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군요. 목을 막 훑네. 쉽사리 집을 내주지 않는 등검은 말벌. 설상가상 말벌집이 단단하게 붙어있어 작업이 쉽지 않은데요.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해 특수 제작된 비닐봉투로 말벌집을 감싸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말벌집을 단순에 잘라내야 되는데 작업이 녹록지 않습니다. 작업자의 마음이 조급해지는데요. 가까스로 말벌집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벌집 제거했어요. 어느 때보다도 험난했던 작업. 곳곳에 치열했던 사투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잔벌까지 깨끗하게 제거를 했어요. 이게 한 달만 있으면은 이거 축구멍 하나짜리가 5, 6개로 변해요, 이게. 벌집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애벌레들. 조금만 늦었으면 성충이 되어 사람들을 위협했겠죠. 말벌집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후 이제야 숨을 고르는 작업자. 고도의 집중력과 많은 체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말벌집 하나만 제거해도 이렇게 온몸이 녹초가 된다는군요. 오, 속에 다 젖었네요. 네, 다 젖었어. 다 젖었어. 바지도 다 젖은 거 보이죠? 팬티도 다 젖었어. 팬티도. 이게 진짜 극한 직업입니다. 애기들이 많은 여기 노는 어린이 놀이터인데 참 잘 제거해가지고 애기들도 잘 뛰어놀 수 있어가지고 참 고맙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벌에서여 숨진 사람은 31명입니다. 말벌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피해자가 점점 늘어만 가는데요. 뭐하고 달배 수분에 또 가요. 이렇게 잡아서 서가이나 땡기더라 가요. 덩어리 한번 덩어리. 이제 제가 이제 머리도 막 쏘이고 했다. 머리도 시방 이게 그거 대기라. 이게 장수한테 이렇게 쏘이면 이렇게 돼요. 큰일 날 뻔하셨네. 여 보소요. 여 하고 여 다리하고 이거. 우리 뒤에도 그렇지. 여딱 흉터. 온몸에 남아있는 장수말벌의 흔적. 12방 서 있어 머리. 12방이요? 머리가 내 하여튼 세방 쏘 세 방이 되면 야그 혈관에 정상을 안 쏘이시고 있지. 그래서 가쁘지. 특히 장수말벌 독에는 근육신경을 마비시키는 만다라톡신이나 호흡을 가쁘게 만드는 아세틸콜린이 포함되어 있어 한 번만 쏘여도 생사를 오갈 만큼 치명적인데요. 면역력이 약한 분이 한 10몇 방 쏘이면 병원 가시기 전에 대부분 사망하십니다. 저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맷집이라든 면역력이 상당히 좋으신 편이에요. 숙련된 작업자에게도 이번 작업은 난코스. 장수말벌은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일행들과 같이 이렇게 장수말벌을 잡으러 왔어요. 누군가는 제거를 해줘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작업자들. 유난히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완전 무장한 뒤에야 장수말벌을 만나러 갑니다. 벌 중에서 최고의 포식자 장수말벌입니다,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큰 말벌로 알려진 장수말벌. 몸 길이가 무려 4cm가 넘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장수말벌이 발견되어 살인말벌이라는 별명이 붙었다죠. 짖을 때 땅을 파서 이렇게 알갱이 보이죠? 땅 속에다가 짖는 장수말벌입니다, 이게. 장수말벌은 입으로 흙을 옮길 수 있을 만큼 턱에 힘이 세서 피신하기 좋은 땅속에 집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은 구멍 앞에 흙더미가 쌓여 있는 것이 보이면 장수말벌 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우리가 잠깐 보여줘.
이런 장갑을 뚫고 이렇게 킨 거예요 지금. 따 쏘였어. 장수말벌한테 쏘이면 진짜 억소리 납니다. 진짜 콤파스 갖다가 북에 달고 가고 그냥 찢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통증은 말할 수가 없어요. 벌 따시는 분들도 벌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이거지. 독과 따끔한 벌침 세례는 피해갈 수 없는 숙명. 장수말벌 놓치면은 공격도 보이기 때문에 가면은 안 돼요. 일단 빨리 제거해요. 조그만 약한 점을 골라서 쏜다니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낚아채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장수말벌을 채집하는 노하우. 금방 떨어집니다. 이거 이빨이. 아, 이빨이 좋아요. 작은 곤충들을 이빨로 잘라서 사냥을 하는 장수말벌은 다른 말벌들까지도 살상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자칫 실수라도 하면 사람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들 또한 여느 때보다도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합니다. 생포한 장수말벌은 즉시 수레담과 독을 빼주는데요. 그다음에 이게 장수말벌 집이에요. 이게 집이 보이죠? 20분 정도 땅을 파고 들어가자 겹겹이 쌓인 장수말벌의 은신처가 드러났습니다. 집을 지키기 위한 장수말벌들의 공격이 거세지는데요. 여왕형입니다. 여왕. 어? 여왕입니다. 여왕벌이. 틀리게 생겼죠. 거목해요. 꼬리가. 우두머리인 여왕벌을 잡아내면 말벌과의 지독한 싸움도 끝이 보입니다. 여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여왕 안 죽여버리면은 따라만 안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자리 다시 집을 지어요. 벌집이 부서지지 않게 정교하게 분리해서 옮기는 것이 관건. 표면을 벗겨내자 장수말벌의 애벌레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놈들은 남달라요. 이게 애벌레 때부터 봐요. 크잖아요. 다른 말벌의 애벌레부터 애벌레가 한 5배, 6배 됩니다. 장수말벌이 냄새를 맡고 찾아와 다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말벌집은 작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없애줘야 한답니다. 이렇게 마무리 작업까지 끝내면 장수말벌 퇴치는 성공입니다. 아유 고생했다. 아유 고생했다. 아유 고생했어. 아, 그냥 상효 씨 톱 있나? 경주가게 하면 돼. 끝까지 참았다. 좀만 버티자 하다가 나가는 그 기분. 괜찮으세요? 예. 더워가지고 먹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일반 꿀과는 다르게 자연산 목청은 진한 갈색빛이 도는데요. 오래 숙성될수록 색은 더 진해지고 약성은 더욱 좋아진답니다. 꿀덩어리. 이게 다 꿀이에요, 꿀. 꿀이. 아우. 이야. 야, 훌륭하다. 먹자. 이거 꿀을 흐르는 거 봐봐. 와, 대박이다. 과연 갓 채취한 자연산 목청의 맛은 어떨까요? 이야.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된다. 표현이 안 돼. 이런 거 어디서 먹어봐? 이런 걸 보고 꿀이 꿀쩍 넘어간다 그냥 쭉 내려가 여기까지. 땀 흘리고 탈출 쫙 나가지고 쭉 내려가는 거. 에휴 이만큼 더 거짓 안 보대. 진짜 꿀이야 꿀. 쌀쌀한 맛이 느껴지죠. 쓴맛이. 묵었다는 약. 이거는 꿀맛이 아니라 약입니다. 약. 어떤 꿀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천연 꿀이기 때문에 값어치도 있고, 그리고 또 문헌에 따르면은 기관지나 위에 좋다고 나와 있어요. 첫 작업은 수월하게 완료. 또다시 발걸음을 옮겨 봅니다.
안에.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보자. 오케이. 저 위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무게 엄청나다, 여기야. 무게 엄청나. 그래. 와. 친구야, 여기 벌 보인다, 꿀벌. 날라다니지? 봐봐, 꼭대기에. 저기, 좀 발견한 것 같아. 빨리 와보세요, 빨리. 저기 한 10m 위에, 저 위에 한번 보세요. 저 위에 자세히 보면은 날라다니는 거 보여. 네, 날라다니는 거 보일 거예요 아마. 느낌 좋네. 주변에 벌도 나와 있어. 벌이 보이는 목표 지점까지는 약 10m 위. 얼핏 보아서는 도저히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인데요. 초보자들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한눈에 딱 알아볼 수가 있답니다. 단서를 찾았으니 나무 위로 올라가 보기로 합니다. 꽉 조여야 돼. 나무 올라갈 때 나무를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승조끼. 나무에 올라갈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그다음에 안전벨트. 거기 들어오지 않게 털에다가 한번 체결하고. 승조끼로만으로 지탱을 못하니까 안전벨트가 확실히 필요하겠죠. 안전을 위해 장비 점검을 단단히 한 뒤 한 발 한 발 나무 위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찔한 고공에서의 작업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 아유 힘들다.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말고. 뭐 걸리는 거 있으면 얘기해줘. 밑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손에 땀을 쥐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아유 힘들다. 워낙 위험한 작업이다 보니 경험 많은 베테랑 작업자가 아니면 함부로 올라가질 못합니다.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벌집. 떨었다. 왔다. 위로 붙었어, 위로. 보인다. 벌집 보인다. 벌집 보인다. 예상 적중. 벌집 사이사이에 가득한 꿀을 보니 마음이 놓이는데요. 벌집이 좋아야 고생한 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답니다. 벌집이 꽉 찼어. 위로 굉장히 붙었는데. 친구야. 당겨. 목청 바구니가 도착하면 준비 완료. 딸게요. 위에까지 쩔었어. 와. 야, 묵은 꿀. 떨어졌어. 꿀 떨어진다. 묵은 꿀 나온다, 묵은 꿀. 와. 묵은 꿀. 이게 묵은 꿀입니다, 이게. 한 3년 이상,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대박입니다, 대박. 꿀이 시커멓습니다. 야, 천장에는 묵은 꿀 있어. 야, 위에까지 쩔었어. 한눈에 보아도 벌집의 색이 진하고 거뭇한 상태. 무게만 해도 상당해 보이는데요. 제법 오래 숙성된 것 같은 모습입니다. 야, 딱딱해. 쩔었어. 꺼내볼게. 대박. 대박입니다, 대박. 야, 꿀 넣는다. 한번 받아봐봐, 한번. 받아봐봐. 오늘 작업은 대성공입니다. 야, 내려간다. 안전히 마지막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지금. 오케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살았다. 죽겠네. 친구야 고생했다. 아이고 죽겠네. 아유. 나무가 높다 보니 평소보다 2배 이상 걸린 작업 시간. 이거 봐, 땀 봐. 땀 봐. 땀 봐. 물 좀 뿌려.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게 올랐는데요. 순식간에 물 한 통을 비웁니다. 좋다 진짜.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좋은 꿀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맨날 꽝 쳐도 어쩌다 한 번 딱 만나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3년 이상 묵은 꿀. 목숨을 걸고 채취한 귀하디 귀한 자연산 목청. 밑에서 딸 때는 안 나와갖고 실망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묵은 꿀이 나오더라고. 야, 양 나온다, 야. 친구하고 좋은 걸 만났으니까 또 기분도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한순간의 그 방심은 곧 사고니까 항상 긴장 속에 사는 거죠. 밤나무 목청에 이어 은사시나무 목청까지. 지금까지의 고생은 눈 녹듯 사라졌는데요. 오늘은 마치 보너스를 탄 기분입니다. 씨 오랜만입니다. 많이 땄니? 마음 졸이며 기다린 아내에게도 목청의 맛을 보여주는데요. 가을에는 버섯 따라다니고 봄에는 또 산삼 캔다고 다니고 산으로만 돌아다녀요. 누구도 맛보기 힘든 귀한 맛. 지친 두 사람을 위해 기력을 회복할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 많으셨으니까 땀도 많이 흘리셔서 드리려고 제가 집에서 갖고 왔거든요. 기둥이 더 맛있는 건데. 한상 떡 벌어지게 차려줬으니 이제 기분 좋게 배를 채울 시간. 자연산 꿀을 듬뿍 칠해서 자연이 주는 기막힌 맛에 입은 쉴 틈이 없고 두 사람의 우정이 목청과 함께 더해져 더욱 달콤해진 시간입니다. 저는 뭐 한 6, 7년? 예. 근데 아직 멀었어요. 아직 거기에 비하면 이 친구는 뭐 여지껏 뭐 어려서부터 평생을 했으니까 쉽게 가르쳐주지 않는 이 분야인데 사실은 그래도 그냥 또 터놓고 친구가 또 가르쳐주고. 이 친구는 버섯, 저는 뭐 목청 분야. 서로 이렇게 윙윙하면서 같이 산에도 다니고 저도 또 버섯에 관해서는 이 친구한테 배우고 있으니까 서로 도움되는 분이 있으면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